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 자치단체의 실수로 아버지 명의의 땅이 아들도 모르게 타인에게 넘어가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는 부동산 조치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민사소송 외에는 구제 절차가 없어 피해자만 애를 끌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63살 김종원 씨가 순천 해룡면의 한 집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949년부터 김 씨의 아버지와 김 씨의 먼 친척이 절반씩 소유하고 있던 토지입니다. 하지만 명의자 2명 모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사망한 터라 집터는 그대로 방치되던 상황. 그러다 지난 2020년 간소화된 절차로 토지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부동산 조치법이 시행됐고 김 씨는 지난해 아버지 소유의 땅을 자신에게 이전하기 위해 토지 명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분의 절반만을 갖고 있던 김 씨의 먼 친척의 손녀에게 김 씨의 아버지 몫까지 모두 소유권이 이전돼 있었습니다. 이전을 하려고 갔더니 측에서 이전을 해가 버렸더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냐고요. 알고 보니 손녀 측이 먼저 마을 거주자 4명과 법조인 1명의 보증을 받아 부동산 조치법을 통해 일찌감치 토지 명의를 넘겨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치법이 시행돼도 공동 소유의 토지는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전이 가능한데 순천시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한쪽에게만 소유권을 이전해버린 겁니다. 순천시는 토지가 공동명의란 건 알았지만 김 씨 아버지와 일치하는 정보가 재적 등본엔 없어 소유권 이전 동의 여부를 김 씨에게 따로 묻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재적 등본과 토지 대장 모두 김 씨 아버지의 정보가 주민등록 번호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자 순천시는 그때서야 토지 대장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 구제 절차는 따로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제 소유자라고 주장을 하시면 민사로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의 허술한 일처리로 아버지 땅을 황당하게 잃어버린 김 씨. 별다른 구제 방법이 없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손녀 측과 손녀의 땅이라고 확인해준 보증인들을 조치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보증 내용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허위 보증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고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얼마 전 법원에 재정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중학교 관사에서 남성 교사가 동료 여성 교사의 욕실을 촬영하다가 검거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사건 발생 직후 학교 측은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피해 여성 교사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새벽 0시 20분쯤 전남의 한 중학교 관사에서 남성 교사가 동료 여성 교사의 샤워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학교 측은 당일 오전 9시 지역교육청과 전남교육청에 차례로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구두 보고했습니다. 20일 날 바로 교감쌤이 9시에 바로 유선으로 보고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런데 피해 교사는 사건 당일 학교장과의 면담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M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학교장이 성범죄 신고가 한 남자의 앞날을 막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불편한 대화가 오갔다는 겁니다. 피해 교사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28일 전남교육청 성고충 상담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대응은 느긋했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후속 조치를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내용을 외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진즉 다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있고. 교육청은 신고 9일 만에 교장과 피해 교사가 마주치지 않도록 했지만 어떻게 분리 조치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국 교장과 피해 교사는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게끔 학교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안내를 했거든요. 교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께 그걸 이제 중개자 역할을 하시면서 교장은 2차 가해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전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나중에 출장 4일 지나고 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 말을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 하지만 교장은 지난 2018년 이후 학교 2곳에서 교감으로 재직하며
직장 내 갑질로 신고돼 경고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20일 성고충 상담위원회를 열어 2차 가해 신고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시의회 원내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민주당 가불지역시 의원들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여수 을지역시 의원 10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협치가 되지 않은 원내대표 선출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시정부 견제도 불가능하다며 원내대표 선출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현재 여수시 의회에는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꼭 필요한 상황이며 갑 지역위원회의 독주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여수 갑지역 소속 시의원 12명은 최근 단독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3선의 백인숙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전남 22개 시군과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각 시군 단체장들의 건의 내용 등은 비공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2일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들과 함께 상생발전협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다짐하는 핸드프린팅 퍼포먼스 등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행사를 미리 홍보하는 등 전남도와 시군 간 상생협력을 강조했지만 정작 시장 군수들의 건의사항과 의견은 비공개하면서 상생협력이 아닌 보여주기식 행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 같은 부실 행정이 정현복 전 광양시장의 묵인 아래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성황 도의지군의 다목적 체육관. 지난 2019년 착공된 이 다목적 체육관은 현재 최종 마무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정현복 광양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했던 이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은 어찌된 영문인지 반드시 지켜져야 했던 기본적인 행정 절차들이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326억 원으로 30% 넘게 늘어남에 따라 행안부의 투자 재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치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임의로 28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시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행안부에 뒤늦게 투자 재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꼼수도 썼습니다. 특히 당시 정현복 광양시장도 담당 공무원들의 절차가 무시된 행정행위에 대해 인지했지만 묵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시는 이에 대해 당시 국제 배드민턴 대회 추진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했고 보조금의 불용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해 발생한 잘못이었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감사원은 절차가 철저히 무시된 채 잘못된 행정행위를 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정현복 전 광양시장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에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행정 절차를 무시한 광양시에 대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액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지역의 제조업체들은 올해 3분기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최근 관내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 3분기 기업 경기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체감 지수는 기준값 100보다 낮은 62.3으로 대부분 부정적인 관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20년 4분기를 기점으로 경기 전망 지수 추이가 업종의 구분 없이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여수 상위는 원료 수입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고유가와 원화 약세에 따른 원가 상승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 가중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양시가 광양읍 합강지역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환경부 공모 사업에 광양읍 합강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이 선정돼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국비 56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생태 습지와 생물 서식처 복원 등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광양읍 합강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은 도심 주변의 훼손, 단절된 습지, 생물 서식처를 복원해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 자원을 활용한 시민 체험과 심신 치유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고물가의 가뭄, 코로나19 재유행까지 겹치면서 모두에게 힘든 여름입니다. 민생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광주시와 달리 전라남도는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민선 8기 들어 적극 행정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는 지난주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생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광주시 소비자 물가가 6.3% 상승하는 등 지역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공물가 인상 억제, 경제 안전망 강화 등 분야별 추진 과제도 내놨습니다. 이 고물가 시대, 고금리 시대에 소상공인들, 시민들이 좀 경제 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전남의 물가 상승세는 더 심각합니다.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서비스 요금 등이 모두 치솟으면서 전년 동월 대비 7.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지난 4월 한 차례 도시군 물가 담당 회의를 열었을 뿐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국적인 물가 상승세에도 지역에서 체감도 높은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나선 광주시와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물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경제단체에서 신안과 해남 등에서 가뭄으로 인한 벼 염해 피해가 극심하지만 보도 이후에야 상황 파악에 나서고 뚜렷한 지원책을 내놓는 대신 비가 오면 나아질 것이라는 한가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운 지역이었고요. 비만 오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지역들도 있고. 앞서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들에게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과 추진을 강조했던 김영록 전남지사. 치솟는 물가와 길어지는 가뭄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정작 민생은 뒷전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주 무대에서 박람회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10주년 기념행사 리멤버 유가 개최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23일 2012 여수세계 박람회 당시 헌신적으로 일했던 자원봉사자 2,012명을 초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여수세계 박람회 1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마련합니다. 또 이들의 자원봉사 정신을 계승해 2016 여수세계 섬 박람회 성공 개최와 COP33 유치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한편 지역의 대형 이벤트 개최에 대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도 고택 여행 상품 차별화 전략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5개 여행사를 선정해 각각 연결된 한 곳의 고택에 이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색 있는 여행 상품을 출시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영암의 구림마을, 영광 매간당 고택 등 5곳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정부의 반도체 산업 투자와 인력 양성 지원 계획에 맞춰 내년에 학부 과정과 석 박사 과정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합니다. 선발 인원은 연간 약 250명 규모로 인력 배출 비용 및 기간 단축을 위해 학석사 연계 과정과 석박사 통합 과정 등을 도입합니다.